기존 조건으로 임대를 못 줄 수가 없다면서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현재 월세보다 훨씬 높여서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을 2억에 월세 650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계약도 파기됐어요. 그냥 새로 오기로 한 분도 그렇게까지 조건이 바뀌면은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다 못 끝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악덕 건물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분이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한번 신청해봤거든요. 제가 작은 음식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악덕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몽땅 날리게 생겼어요. 그 악덕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가요? 제가 인천에 그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무기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되고 개인사 정도 생겨서 영업을 못할 것 같아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임대인한테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묵시적 갱신 상태라 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3개월 후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 통보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 맞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올 때도 권리금 3억 주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나서도 가게 시설에도 2억 정도를 더 투자를 했어요. 5년 정도 장사해서 단골도 나름대로 많이 생겼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가게를 인수할 새 임차인을 열심히 알아봤어요. 다행히 제 가게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권리금 계약도 했거든요. 권리금 액수도 4억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10%를 받았어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액수도 정해서 계약금을 잘 받으셨네요. 그런데 그 악덕 건물주가 방해하던가요? 네, 제가 건물주한테 바로 연락해서 새로 가게 인수할 분을 구했다.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그랬거든요. 예. 원래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시세를 제대로 안 알아봐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보증금 월세를 좀 비싸게 계약했거든요. 지금 시세랑 비교해봐도 훨씬 비싸요. 그래도 새로운 임차인한테 지금 보증금 월세는 내야 된다고 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처음에 생각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계속 얼버무리면서 애매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연락하니 뭐 바쁘다고 계속 뭐 다음 주에 보자 뭐 바쁘다 계속 그러다가 다음 주로 또 시간을 미루고 시간만 계속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시간만 끌면서 결국 안 만나준 거예요? 예, 계속 한참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는 건물주가 한번 보자고 하긴 했어요. 근데 만나서 하는 말이 기존 조건으로 임대를 못 줄 수가 없다면서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현재 월세보다 훨씬 높여서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을 2억에 월세 650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는 지금이 시세보다 싸게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음식점 냄새 난다고 업종도 음식점 말고 커피숍이나 카페만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10년간 음식점만 뭐 한 자리인데 갑자기 음식점 안 된다고 하니 이게 뭐 권리금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악덕 건물주가 계속 그 두 개 안 맞춰주면 계약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계약도 파기됐어요. 그냥 새로 오기로 한 분도 그렇게까지 조건이 바뀌면은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다 못 끝났거든요. 건물주가 뭐 악덕 건물주 같아서 뭐 장사도 여기서 뭐 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죠. 결국 정리를 하자면 그 악덕 건물주가 시세보다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고 그리고 업종도 갑자기 음식점에서 카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제한을 둔 거네요. 그러면 그 임대인에게 그 항의는 해보셨어요? 이게 뭐 당연히 해봤죠. 근데 건물주가 진짜 뭐 말이 안 통해요. 그 고집불통이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오히려 저한테 내가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조건이 맞아서 계약을 못한 거다 그냥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뭐 해줄 줄 맞듯 뭐 시간 끌더니 뭐 나중에 터무니없이 조건을 높여버리면 뭐 그게 권리금 못 받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 변호사님한테 자문 받고 뭐 그대로 뭐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준다고 생색만 내고 못하게 한 거죠. 건물주가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다 떼이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제가 가게에 들인 돈이나 그동안 영업하면서 뭐 쌓은 가치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거라서 진짜 뭐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건물주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임차인을 쫓아보내고 임차인이 했던 뭐 인테리어라든지 권리금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오히려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이제 취득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18년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개정이 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현재 시세를 훨씬 기존에 높이 받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여서 보증금과 지금 월세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새 임차인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기존 임차인의 조건을 보고 새 임차인이 난 너무 비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안 들어올 거고, 업종도 뭐 식적으로 잘 이용을 해왔는데 갑자기 뭐 냄새가 난다는 트집 잡고 이제 카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것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분이 피해를 겪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것들로 저희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들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말로만 뭐 대충 듣긴 했는데 그런 법이 진짜 있었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딱 적용거든요.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 저는 3개월 전에 통보했고 그 사이에 새 임차인도 구했는데 건물주가 방해해서 결국 권리금을 지금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건물주가 저한테 권리금 물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금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낸 승소 판례들이 많거든요. 이제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훨씬 초과해서 요구를 했고, 음식점이 아닌 카페 용도로만 임차인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새 임차인 데리고 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거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님 같은 경우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고 권리금 액수도 특정이 됐고 권리금 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이미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해금이다 라고 하면서 손해금과 이자까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건물주는 자기 딴에는 그 방해한 게 아니라고 잡아뗄 것 같거든요. 근데 월세 올리자는 게 뭐 자기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만남 늦춘 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빴을 뿐이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상담 받고 이런 걸 많이 해봤는지 방해한 게 아니라고 왠지 우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3개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면 무대한 전대를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새로 데리고 온 임차인이 뭐 신용 불량이라든지 신용이 많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임대인이 뭐 1년 6개월 이상 이 건물을 비워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 구두쇠라서 뭐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 오겠다는 사람도 뭐 신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게 인수해서 하겠다는 사람이었는데 건물주가 뭐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건물주가 제 권리금 뺏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못 구하면 자기 지인이든 누구든 소개해서 권리금 없이 뭐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 권리금 올려서 뭐 자기가 그냥 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괘씸해서 진짜 뭐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이 생겨서 조금 덜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있습니다. 임차인분들이 해당 규정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 아니면 알지만 뭔가 좀 애매한 상황, 법적 자문을 받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권리금을 자기가 쏙 빼가려고 하거나 이런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악덕 건물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서 처음부터 꼼꼼히 대응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주한테 당장이라도 뭐 내용 증명 이런 걸 보내서 뭐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소송을 바로 해야 될까요? 우선 단계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계약 기간 이내에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권리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재를 해서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고 도달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증거도 남기는 개념이 되고 최고를 하는 개념도 되기 때문에 소송 전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내용 증명을 받고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권리금 손해배상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돈을 일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임차인과 또 계약 체결을 하는데 협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 임차인이 저희가 또 데리고 왔을 때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 건물주가 악덕 이제 건물주처럼 보이고 이미 기존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임차인을 구해오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바로 지금 소송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흥소 성향 보면은 내용 증명 보내도 뭐 방해 안 했다 뭐 이렇다 뭐 나올 확률이 뭐 거의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 증명부터 우선 보내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소송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했고 미리 내 권리를 주장했고 충분히 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두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시점에 이러한 내용을 채고했다는 것도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만약에 임대인이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소를 제기해서 소장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들도 다 같이 제출을 할 거예요. 근데 증거라면은 뭐 일단 저희가 새 임차인이랑 쓴 권리금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뭐 건물주랑 주고받은 게 조금 남아있는데 직접적으로 뭐 계약 안 해준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번 주는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미룬 내용들이랑 나중에 뭐 조건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기는 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더라도 그냥 나눈 그 문자가 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많이 올리라 해서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뭐 그런 것도 뭐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 문자 메시지에 여러 번 이제 만남을 거절했거나 지연했거나 뭐 만나주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미팅을 취소했거나 그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뭐 크게 올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권리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들으려고 했던 그 양수인 분도 많이 억울한 상황이시잖아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래서 그 양수인 분의 뭐 이런 진술이라든지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받아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다행히 그분도 그럼 권리금 못 받게 된 걸 많이 안타까워하긴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뭐 협조는 해줄 것 같긴 해요. 근데 권리금 계약 체결한 권리금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건물주가 다투지 않으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 권리금이 너무 크다, 과도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정 신청해야 될 수도 있어요. 법원에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해서 이 호실에 대한 권리금이 얼마가 적당한지를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했던 내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자료들은 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 소송이라고 하니까 뭐 걱정되는 것도 좀 있는데 뭐 이런 소송 사례에서 임차인이 이긴 경우가 많긴 한가요? 제 사례랑 비슷한 판례나 승소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승소한 판례인데요. 보증금과 월세를 뭐 시세에 비해서 훨씬 많이 높인 경우, 그리고 업종을 제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제가 승소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같은 경우가 거의 유사한 사안이라고 봐지고요. 해당 소송에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여러 번 또 이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끝까지 태도를 변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했고 그런 내용들도 다 저희가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권리금 X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뭐 얘기만 들어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속이 시원하네요. 근데 제 경우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처음에는 건물주랑 싸워서 이길까 뭐 막막하긴 했어요.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니까 뭐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도 좀 안심이 돼요. 네, 증거도 잘 갖고 계시고 저희가 기존에 승소한 사례도 있고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히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권리금 꼭 받게 해주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